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다 알면서 외면하는 게 있죠. 우리는 언젠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쇠약해지겠죠.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력은 약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걸 노력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점심에 또 배고플 건데 그러면 아침밥은 왜 먹습니까?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희가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매일 하루하루 의미 있게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일찍 은퇴하려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제법 많아졌거든요. 은퇴라는 것에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퇴 얘기를 완전히 끝맺음을 못했는데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그리고 한 중년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는 준비를 못했다. 예. 이때는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요? 이때 그렇죠.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준비라고 딱히 못 하고 계시다가 이제 코앞에 두고 5년 후면 이제 직장에서 나가야 되네. 뭐 당장에 내년에 퇴직이네. 이거 어떡하지 내 노후는? 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택지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껏 해온 걸 조금 다듬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은퇴를 목전에, 정년을 목전에 두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생활 형편이 여롭지 못할수록 얼마를 써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께 한 달 생활비 얼마 쓰세요라고 여쭤보면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 공과금 얼마 들어가고요, 카드값 얼마요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시거든요. 모르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네.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것들이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카드값 얼마요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식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의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의류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걸 카드값 얼마요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분야의 어느 항목에 어떤 것을 얼만큼 쓰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뭘 줄일 수 있는지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매달 똑같죠. 아껴 쓰려고 하는데 왜 돈이 안 줄지? 남는 돈이 왜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카드값 얼마요가 아니라 식비, 아침 점심 저녁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니까 네. 그거 줄일 수는 없죠. 공과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껴 써도 한계가 있는 거고, 통신요금 일부 줄일 수 있고, 뭐 보험료 여기서 꽤 많이 줄일 수 있고, 대출이자 여기서도 좀 줄일 여력이 있고, 아이들 용돈, 뭐 남편분 배우자 용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쭉 나열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줄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은퇴,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면 이렇게 구체적인 생활비 규모부터 파악을 하고 그게 얼마, 언제까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왜 여성지 사면은 가계부 연초에 이런 거 정말 두꺼운 백과사전급 가계부를 주고 그랬잖아요. 연말에 그 부록으로 주죠. 가계부를. 요거까지는 못하셔도 요즘에 네. 스마트폰 사용하시니까 앱에 가계부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장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통장이나 카드를 쪼개세요. 네. 용처별로 나누세요 하면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그렇죠.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쓸데없는 보험료 같은 거 줄이셔야죠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은퇴 앞둔 분들은. 네. 근데 어떤 게 쓸데없는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래서 쓸 때가 있고 저건 저래서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줄였어야 되는데, 그때 줄이지 못하고 계속 끌고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가장 큰 이유는 보험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보니까 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계속 손해만 커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중에 쓸데없는 보장이 뭐가 있냐?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보장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암 뭐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줄일 여력이 있는 게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 사실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도 이거 나이 들수록 사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니까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신 경우에
라든가라고 한다면 그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일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소득원이 끊긴 것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지 않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데요. 예, 돈을 벌지 않으면 네. 그만큼 사망보험금은 필요가 없는, 실제로 돈을 벌지 않는 구간에 있어서 내가 쓰는 돈은 사실 지출이 더 커지는 거지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망보험 같은 걸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종신보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가장 먼저. 그리고 뭐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나오는 해약환급금도 있으니까 그걸로 갚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약보다는 불필요한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약을 줄이거나 금액을 줄이는 것도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 사망보험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경제활동할 때는 뭐 2억 3억 필요했어.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또 애들 다 독립하고 나니까 그거 물론 배우자에게 남겨주면 좋지만 우리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2억 3억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을 줄여주세요. 1억으로 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고요. 내는 보험료도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입하실 때 보통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그렇죠. 설계사 한번 만나만 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보통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전 남자친구의 아는 분을 통해 가입했다가 해약도 못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그랬냐고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거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50대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좀 나야 되잖아요. 뭐 좋은 물건 없습니까? 네,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해 두셔야 될 게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특히나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1% 수익 내는 것보다 마이너스 나는 거 지키시고 아껴 쓰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쉬운 방법이자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전하게 지키고 엉뚱한 것에 속아가지고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큰 금융 상품을 잘못 가입해서 큰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일만 안 하더라도 굉장히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은행 예금 적금보다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주식들이나 아니면 리츠라든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재미가 없죠. 대신에 이제 배당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ETF나 주식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 요 정도는 그래도 한 3, 4년 정도는 뭐 변동이 있더라도 상관없어 하시는 정도만 넣어두시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배당 소득으로 이 소득을 충당하시라는 게 아니라 배당 소득을 재투자하면서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안전한 자산을 일부 놔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좀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끊김없는 현금 소득이거든요. 가장 좋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 생활비 부담도 훨씬 더 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를 하신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쉰다라는 개념이지 그다음에 지겨워서 죽겠더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네. 일을 찾으시게 되는데 이게 취미 겸 그리고 뭔가 이 여가 생활을 또 즐길 수 있을 만한 용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생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직장에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건보료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물론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 때문에 3년 동안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월급을 좀 조금만 받더라도 직장 가입자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건보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다면 뭐 크게 수입이 늘지는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 근로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덕업일치가 많더라고요. 좋아하시는 일을 취미로 하다가 그게 생산활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요거 꼼꼼히 따져보실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네. 50대 이후의 나이에 내가 은퇴를 앞두고 노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노후가 돼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이제 컨설팅을 많이 네, 하셨죠. 그러다 네. 보니 이제 간접 경험으로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구간을 나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구간, 2구간으로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55세에서 65세 요 사이를 1구간, 길게는 70세까지도 1구간으로 보고 그 이후를 이제 2구간으로 보는데 1구간에서는 지출이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반면에 나는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1구간 사이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 조금 전에 생활비는 줄지 않는데 소득이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요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요걸 좀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생활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활동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되는 항목들도 줄어들어서 이때는 거의 국민연금, 그러니까 65세 이후로 나오는 그런 공적연금들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생활비가 뭐가 있는지, 또 필요한 크게 들어갈 뭐 목돈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1구간, 2구간 나눠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또 이 이불 몽땅님, 네. 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와서 추납하고 나왔습니다 오. 하셨어요. 아, 참 잘하셨습니다. 예. 여유 되시면 추납해서 이 든든하게 불려두시면 나중에 분명 힘이 되거든요. 이불 몽땅님, 제가 아이디에서 유추해 보건데 이부몽땅을 아는 세대시군요. 대략 제가 연식이 짐작이 됩니다. 아, 되게 훌륭한 연예인이었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정말 노후를 앞둔 분들의 준비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MZ세대가 굉장히 빠르고 인생 설계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네. 나는 파이어족 할 거야. 파이어족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까? 파이어족, 불족, 이제 이러시기에요. 불족발 아니고요. 네. 이 파이어족의 FIRE, 이 파이어족은 네. FI는 Financial Independence. 거기에서 이제 FI를 딴 거고요. 그다음에 RE는 Retire Early. 그러니까 은퇴를 좀 조기에 하겠다. 금융적인 은퇴를 좀 조기에 하겠다. 경제적 독립을 일찍 해서 빨리 나는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네. 빨리 집중해서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여유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방학이 길면 한 2달 정도 방학이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방학 숙제를 매일 하루에 조금씩 30분씩 하는 것보다 네. 진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몰아서 다 해놓고 나머지는 쉬겠다. 이런 개념과 비슷하거든요. 우리 집에 와보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마다 아유 네. 나는 싫어. 그리고 싫은 일은 뒤에 밀어서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쵸. 네. 이 파이어족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심도 있게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저축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빨리 은퇴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소득의 70% 이상을 다 저축으로 몰아넣고 정말 최소한 필요한 지출만 쓰면서 살다가 일찍 은퇴를 하고 나머지 모은 돈으로 은퇴를 앞당기겠다. 뭐 이런 게 파이어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트렌드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한 3, 4년 전만 해도 오늘만 산다더니 욜로. 욜로라면서요. BTS 노래에도 있잖아요. 욜로. 그런데 왜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이게 또 유행이고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그때 그 유행을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욜로도 사실은 배짱이 같은 거잖아요. 야,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지금을 즐기자라고 했는데 가장 큰 단점,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 했는데 인생이 생각보다 길더라. 정말 그쵸. 길더라. 그래서 네. 지금 모든 걸 즐겼더니 어설프게 즐기고 나중에 가서 너무 고통스럽더라. 큰일 나더라. 네, 그래서 네. 이제 욜로는 어느 정도 해보니까 다들 후회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파이어족은 지금 유행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젊은 나이에 좀 즐기다 보니까 욜로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긴 하나 그래도 여유롭게 살면서
즐길 수 있는 나이에 뭔가 즐기더라.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는 20, 30대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얼마 있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다른 사람들의 생활비는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혼자 사느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파이어족이라고 한다면 40대에 은퇴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40대라고 한다면 지금 박연미 앵커님이나 저의 나이거든요. 지금 은퇴를 하고 네. 나머지 5, 60년 되는 생활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라고 저는 물어보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한창 벌어야 될 나이입니다. 납니다. 큰일 네. 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그 모아놓은 돈이 야 이거 써도 안 줄어드네 할 정도의 돈이 아니면 네. 그 정도의 돈이 아니면 네. 물론 이제 통계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모아야지 이 파이어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거에 뭐 평균적으로 13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평균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지 각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 금액을 목표로 잡았다간 또 서울에서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는 다 각자 다르니까 그걸 바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파이어족 할 거 아니라도 내가 만약에 통장에 뭐 13억 7천만 원이요? 이거 꽂혀 있으면 그냥 든든할 것 같은데. 든든하게 하죠. 근데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가 다르다 이런 것도 고려를 그렇죠. 해보시는 게 좋은 게요. 그 수도권일 때보다 지역으로 갈수록 차량을 선택할 때 본인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생활비 차이가 많이 예. 나니까 기름값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텐데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 파이어족의 특징이 있다 해서 몇 단계의 법칙, 뭐 무슨 비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비밀 좀 몇 개 알려주세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사실은 좋을 텐데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정답인 것처럼 내가 실제로 이행을 하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셔라. 실제로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이 정리해 놓은 단계로 보자면 일단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 상황에 맞춰서 이 파이어족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몇 살에 은퇴할 거야라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되 그때는 매월 생활비가 얼마는 필요하겠지. 그리고 내가 그 파이어를 함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만약에 여행을 다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귀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귀농에 들어가는 초기적인 자금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돈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수반돼야 될 게 지출을 줄이는 건데 이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파이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삭제가 됐어요. 지금을 줄이고 나중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을 줄이고가 아니라 나는 조기 은퇴해야지 라는 것만 부각되다 보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대부분 투자해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코인에 그렇군요. 몰빵, 뭐 네. 주식에 몰빵했다가 수익이 잘 나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좋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줄이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이제 수입을 늘리는데 집중해야죠. 그게 이제 3단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직이나 아니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뭐 다른 것들 혹은 투잡이나 쓰리잡 정도도 몸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필요한 게 이제 투자입니다. 그 돈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느냐. 네. 그 효율을 높이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파이어족의 대부분이 이 투자에만 집중해가지고 쓰는 돈은 그대로 쓰고 나는 투자로 돈을 벌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일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랑 비슷하네요. 먹는 거 다 다이어트가 운동 되게 열심히 해도 살찔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 그냥 건강한 꺼질 수 뚱뚱이가 된다고. 그래요. 각자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네. 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덜 먹고 운동해야 살이 빠지더라고요. 뭐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